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처 준호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화이팅! 이 전전 영상에서 제가 무엇을 알려드렸냐면, 교과 전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반 아이들이 돌변하게 되면 담임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나눠드렸는데, 자, 그 아래 댓글로 교과 전담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호이호이 선생님이, 선생님, 전담은 애들이 말도 안 듣고 떠들고 예의도 안 지키고 수업 중 입에 필터 없이 막말하거나 욕, 거친 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서로 속상하기만 하고, 교담인 저도 다음 수업 때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에게 한 소리 듣고 와서 저 눈치 보는 것도 좀 싫고, 그리고 그 약발도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교담이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교담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아, 저도 교담을 좀 이제 몇 년간 해봐서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나 공감이 되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먼저 힘내시라고 화이팅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가 한두 선생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교과 전담 선생님이 조금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근데 이거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교과 전담 선생님은 이미 만들어진 교실에 일종의 교실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잠깐 동안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각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각기 다른 교실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실에서는 수업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실에는 그래요, 맞아요, 막말하고 욕하고 나를 함부로 하는 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5개 반 들어가는데 그 중에 3개 반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1개 반이나 2개 반 정도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건 교과 전담 수업을 하러 들어가는 선생님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담임선생님과 반 아이들이 만들어 놨어야 될 교실 문화와 관련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그곳에 들어가서 좌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목표를 낮춰주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더 힘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담임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5개 반 중에 이 모든 반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모두가 다 나를 좀 함부로 하려고 해요.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실 문화라는 것보다는 내가 좀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자, 어떻게 그런 문화가 나로 인해서 만들어질까요? 제가 집단 상담과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표정이나 비언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특히나 학년 초에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즉시 멈추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교과 전담 선생님이 이건 내 반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함부로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바꿔버리면 혹시 폐가 되진 않을까 라는 등등으로 이렇게 멈칫멈칫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딱 잡아내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됐어요. 워크숍에 참여했던 이제 선생님들이요. 왜냐면, 자, 문제사항이 생겼을 때 약간의 텀이 생겨져 버리면 그 허용된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존나 재수없어. 그런데 바로 그 즉시,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수업과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야, 소준호, 지금 그거 나한테 한 이야기니? 자, 이 순간에 조금 뭐랄까 약간 팽팽함 속에서 일종의 우선권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잔소리라든지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그 말이 들린과 동시에 잠깐만 하고 멈추고
그 타이밍에 눈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즉시 개입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수업 시간에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내 반 아이가 아니니까 그런 순간에 말이 탁 나오는 순간에도 너 그만해. 이따 담임선생님한테 이른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저 선생님은 담임선생님이 아래에 있구나. 저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조절할 수 없고 내 담임선생님에게 의존하는 선생님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탁 듭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힘없는 사람, 이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바로 딱 멈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가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거나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선생님이 좀 속상하고 힘이 빠지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뭐 하니? 뭐뭐 해? 라기보다는 그런 건가요? 자기 입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선생님 조금 상처받았어. 얼른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봐. 얼른. 괜찮아. 네, 잘했다. 자, 어떻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이 다음에 수업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눈 바라보면서 바로바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학년 초에 이 작업을 계속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업이 방해되는 순간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멈추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좀 잘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보통 그런 아이들 중에 일부는 자존심만 센 아이들이 있어요. 꼭 뭐랄까, 자기가 남들한테는 함부로 하고 남들이 자기한테 함부로 하는 것을 남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한두 마디 하는 것조차도 못 견디는 그런 자존심만 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힘싸움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또 다른 아이들은 계속해서 누가 이길까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지금은 너무 소중한 수업 시간이니까 이걸로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이따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과 전담 교실로 와주세요 라고 우선 딱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아이는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따로 1대1로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선생님들 막 있는 그런 장소도 괜찮아요. 자, 보면서 막 이렇게 꾸중하는 뜻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 되게 놀랬는데 혹시 뭐 선생님 놀라게 하려고 일부러 좀 그런 거야? 좀 궁금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혹시 선생님 상처 주려고 그런 거야? 아니지? 지금이라도 선생님 죄송합니다 해봐 빨리. 괜찮아. 자, 다음에 수업이 조금 더 방해되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 되게 속상하고 상처받을 것 같아. 다음에 혹시 어떻게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답을 찾아서 정말로 고맙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따로 1대1로 이야기 나누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삐뚤어진 방식으로 소통하는 그런 아이들 말고는 웬만하면은 대화가 좀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 수업에 들어갔었을 때 뭔가 잘하려고 하고 조금 약간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진작 좀 그럴 것이지, 정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따로 또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야, 지난 시간보다 이번 시간이 훨씬 더 잘하더라. 그래, 잘할 줄 알았어. 막 고맙다 야 그러면서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너가 조금 더 노력해준 덕분에 선생님이 수업을 훨씬 더 집중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너가 또 도와준 느낌이 좀 들더라. 자, 고맙다. 해봐. 그러면서
이때 저는 포상제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입에 이렇게 딱 하나 넣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대화 속에서 조금 더 몸과 마음에 자리 잡으라고 제가 신호를 딱 주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상황이 생기면 그 즉시 학년초에 다룬다. 그 다음에 조금 애가 힘겨루기를 하거나 좀 애매하려고 그러면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 1대1로 따로 만나고, 자, 마지막에 기여하거나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각 교실에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여기저기 맞추는 것보다는 내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끌어가는 거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너희들과 선생님과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거야.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선생님과의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방해받는 걸 정말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한다는 표현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수업이 깨지면 다른 친구들을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조금 선생님이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라고 나만의 규칙, 나만의 방식, 나만의 수업을 집중하는 박수 3번 시작. 박수 끝나면 선생님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서 담임선생님이 해결해 줬으면, 담임선생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선 내려놓아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부 상태인 교실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와, 괴롭습니다. 저도 괴롭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수업 목표를 좀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수업 준비를 할 때 그 아이들이 정신을 좀 뺏길 만한 그런 활동들, 그리고 영상 이제 자료들, 그리고 개인 활동들, 모든 활동들 하면 이 안에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급한 아이들은 개인 활동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조금 더 말을 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수업을 좀 변형시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긴 호흡 하시면서, 그리고 손을 이렇게 온도면처럼 조금 더 오랫동안 이 자세로 머물러 있으면 속으로 나는 힘 있는 사람이고, 쟤네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절대 불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등등의 힘 있는 말들을 좀 하고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봤을 때 이렇게 축 처진 교사보다도 이렇게 힘 있게 바라보는 교사에게 또 함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무정부 상태인 교실에 제가 들어갔을 때 애들이 저한테 함부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는 잘 웃고 있다가도 그 하나하나 레이저 쏘면서 바라보거든요. 1대1 공략하거든요. 자, 한번 조금씩 실험해 보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분만의 방식을 또 만들어낼 거라고 또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시간은 선생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이야기하시고 마음껏 생활지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멈칫거림이 생기고 아이들은 알아차립니다. 끝까지 가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쌤의 모습이 아이들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전전 영상을 담임선생님이 보셔가지고 반 아이들 이렇게 잘 다듬으시고, 그 교실에 들어가는 교과 전담선생님은 또 이 영상 보시고 함께 보셔도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준호 선생님의 토닥토닥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교단편을 제가 한 챕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초반에 도도한 교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원격 연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그쪽 영상을, 원격 연수를 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게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